앞서 도표나 그래프를 이용해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죠. 이번에는 값을 가지고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들 제가 몇 분한테 이렇게 여쭤봤더니 선생님 저는 숫자에 약해요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숫자에 약한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천천히 해드릴 테니까 한번 차분히 따라오세요. 수치를 이용한 자료의 정리다. 그러니까 값을 이용한다 라는 뜻이죠. 뭔가 값으로 자료를 표현한다. 그 중에 대표값, 산포도, 상대적 위치. 나 들어봤어. 앞 시간에 선생님이 먼저 이렇게 표로 정리해 주셨어. 맞아요. 그래도 한번 다시 몇 개를 써봅시다. 그러니까 자료를 요약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료를 일련의 수치로 나타내는데 그때 어떻게 나타내느냐? 대표값. 그 많은 자료들을 한 번에 나타내는 대표하는 값으로 평균이 있다고 그랬죠? 평균.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평균. 수학 평균이 어떻게 돼? 네. 하루에 먹는 칼로리의 평균은 어떻게 돼? 네, 이런 거. 최근에 남자분들의 결혼 연령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물어볼 때 많이 쓰죠. 또 중앙값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중앙값 하니까 앞서도 공부했던 어떤 단어가 어떠한 것에서 중앙값이 있었죠? 상자 그림. 기억나시죠? 상자 그림. 그 다음에 최빈값이라는 게 있어요. 최빈값은 뭘까? 많은 빈도를 가진 값? 오케이. 그러니까 자료 중에서 뭔가 그 자료의 숫자가 많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키면 166, 166, 166, 166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166이 대표하는 값이다. 이런 이야기. 그래서 대표값의 세 가지. 이제 산포도는 그 대표값을 중심으로 자료들이 얼마큼 퍼져 있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쉽게 설명하는 게 범위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범위. 그런데 학교 다닐 때는 아마 분산이라는 단어와 표준편차라는 단어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분산과 표준편차. 뭐지? 금방 다시 한번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값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위치에 있다. 그거 굉장히 중요하죠. 앞에서 우리 상자 그림이라는 게 그런 의도에서 같이 이야기했던 거죠. 즉 수치만 있는 자료를 넘어 세상에 자료가 굉장히 많을 때 질적 자료까지 그래서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해서 어떻게 값들이 쭉 나열되어 있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상대적 위치인데요. 상대적 위치에서는 4분위수 그 다음에 100분위수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Z값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Z. 4분위수는 영역을 4개로 나누어서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뭐 이렇게 100분위수 뭐예요? 똑같은 4분위수에서 0에서 100으로 퍼센트처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Z값은 이유에 가서 한번 봅시다.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0과 표준편차 1을 기준으로 어떻게 나열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정리할 때 쓰는 것이 Z값이에요. 그러면 우선 중심 경향값부터 볼게요. 중심 경향이라는 단어는 central tendency, 즉 자료에서 얻어진 모든 값들이 어떤 값을 중심으로 몰리는 경향을 말하죠.
쉽게 대표하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중심 경향값이란 자료를 대표하는 값을 말하고 이때 평균, 중앙값, 최빈값 이렇게 세 가지를 많이 사용합니다. 평균부터 보죠. 관측된 n개의 자료의 총합을 자료의 개수 n으로 나눈 산술 평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요. 모집단 전체의 평균을 모평균이라고 하며 보통 그리스 문자 뮤로 나타내는 그 다음에 모집단에 추출된 표본의 평균을 표본 평균이라고 하고 X바나 Y바 등으로 표기를 하는데요. 단어들이 조금씩 익숙해지시고 계시죠? 예를 들어 봅시다. 6개의 수집된 자료가 있어요. 15, 5, 10, 20, 17, 7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은 얼마예요? 그럼 어떻게 한다? 15부터 7까지를 다 더한 다음에 그 더한 거를 6으로 나누죠? 그러면 12.3이다. 좀 봅시다.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5가 있고 7이 있고 10이 있고 15가 있고 17이 있고 20이 있어요. 뭐를 의미하는 값인지 모르겠지만 이 값의 평균이 이쯤 되나 봐요. 12.3 괜찮은 것 같나요? 12.3에서 한 7만큼 5 12.3 7만큼 20 괜찮은 것 같네요. 어느 정도 이 값들을 대표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좋아요. 그런데 평균으로 구할 수 없는 값들이 좀 많아요. 정말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 그래서 우리는 중앙값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료의 크기 순서로 나타내었을 때 중앙에 위치한 값. 네, 뭐 이렇게 표기를 한다고 해요. 백분위수의 개념에 비추면 50 백분위수.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50% 딱 중앙에 있는 값인 거예요. 자료의 개수가 홀수일 때, 짝수일 때. 잠시 이거는 보류하고 앞에서 했던 이 자료들을 다시 한번 봅시다. 5, 7, 10, 15, 17, 20. 그러면 5에서 20까지 쭉 값이 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값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중앙이라는 건 위치니까 첫 번째 끝에서 첫 번째,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그러면 여기에 있는 값이 중앙값이 되겠네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10과 15를 더한 다음에 반으로 나누겠죠. 그러면 25를 반으로 나누는 거니까 12.5. 12.5? 앞에서 했던 값하고 되게 비슷하죠. 앞에서 우리 평균으로 12.3을 구했는데요. 이번에는 12.5. 이 정도면은 중앙값과 평균이 거의 유사한 거예요. 괜찮네요. 그런데 이렇게 위치를 하나하나씩 제거하는 방법이 손으로 하기 너무 힘든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홀수계일 때, 짝수계일 때 하는 방법이 있어요. 저랑 했던 내용은 짝수계죠. 그래서 총 6개가 있다면 6개를 가지고 2분의 6 세 번째와 2분의 6 더하기 1인 네 번째의 평균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와 네 번째의 평균을 구했어요. 잘했다. 잘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추가해 봅시다. 여기다가 앞에다가 제가 4를 하나 더 추가했어요. 그러면 홀수계죠. 다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10이 중앙값이네요. 교수님, 선생님 이렇게 계속 표시하지 않고 하시는 방법이 없을까요? 홀수계일 때는 어떻게 구했죠?
하나, 둘, 셋, 7개였죠? 그래서 여기다 7을 집어넣어서 2분의 7 더하기 1은 4. 정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값이 답이 났어요. 이거랑 외워서 중앙값을 구해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No. 아니에요. 한 가지만 외우시면 돼요. 짜잔. 네,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분명히 외우시면 되겠어요. 다시 저랑 한번 해볼게요. 아까 이 4, 5, 7, 10, 15, 17, 20 7개의 자료가 있다. 7개의 자료가 있다. 그러면 사실 첫 번째라는 건 여기 앞에 뭔가 있어서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선택을 해서 번째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자료는 7개지만 8개의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가 더 추가돼서 그리고 나서 반으로 나누면은 이 값이 중앙값이에요. 아셨죠? 어렵지 않죠? 짝수계는요. 짝수계요. 사실 n분의 2분의 n번째와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평균이죠. 이 글을 수치적으로 옮기면요. 여러분들도 잘 보실 수 있겠지만 2분의 n에다가 2분의 n 플러스 1번째의 값을 2로 나눈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면 요게 합쳐서 얼마예요? n이 되죠? 결국은 하나를 더한 거를 2로 나눈 결과랑 똑같다고요. 따라서 앞에 6개를 가지고 했을 때도 똑같이 6개에다 하나를 더해서 7개가 돼서 2로 나누면 3.5번째란 뜻이죠. 3.5번째가 뭐예요? 세 번째와 네 번째 중간에 있는 값을 구하라는 뜻이죠. 따라서 세 번째에다가 0.5번째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선생님 중앙값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10개의 데이터가 있을 때 중앙값을 구해라. 그러면 10개 더하기 1을 해서 11개를 2로 나눈 그 위치의 값을 찾으면 되고 짝수가 되든 홀수가 되든 이 방법으로 하면 50, 100분위의 값이 나온다는 얘기죠? 네. 절대 기억하시죠? 11개면 11개 더하기 1을 해서 12개를 2로 나눈 6번째 자리 121개면 122개로 2로 나눈 그 자리의 값이란 뜻이에요. 그게 소수가 되면 어떻게 하죠? 이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설명한 이유는 뒤에 상대적 값을 설명할 때 4분위수가 나오잖아요. 이 4분위수에서 다시 똑같은 방법 쓸 거예요. 다시 기억하시고 n 플러스 1 나누기 2를 한 그 위치의 값을 선정한다. 오케이? 그럼 우선은 그 다음에 있는